손흥민이 리그 7라운드 아스톤빌라와의 홈경기에서 대활약을 하며 누누 감독을 구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결코 약팀이 아닙니다. 직전 경기에서 원정에서 맨유를 이겼던 팀입니다. 손흥민이 주중 컨퍼런스 리그를 통해서는 케인을 구하더니 이번엔 누누 감독을 구했습니다. 리그 6라운드까지 3승 3패, 개막 후 3연승을 거둔 후 내리 3연패, 그것도 3연속 3실점을 거두는 최악의 경기력으로 누누 감독의 경질이 도마에 올라 있었습니다. 누누 감독은 3경기에서 재미는 없지만 실점을 하지 않는 경기력과 그 사이 손흥민의 결정력으로 승승장구했었는데, 손흥민이 부상으로 이탈하기도 하고 새로운 선수의 기용과 전술로 도전하다 처참한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위기라 여겼을 것이고 자존심도 매우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누누 감독이 이번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가 선수 기용과 전술이었고, 두 번째는 리그에서도 손흥민 케인 듀오의 활약이 나올 수 있느냐였습니다. 10월 3일 한국시간 저녁 10시에 경기가 펼쳐지고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을 때 누누 감독이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고 느꼈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적중한 라인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킵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다시 선발로 올려졌고, 무리뉴 감독이 사용했던 4-2-3-1 전술로 은돈벨레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혹은 4-3-3 전술로 봐도 될 듯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2% 부족한 알리와 은돈벨레의 공조는 팀이 패망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듯 합니다. 누누 감독은 골키퍼의 요리스, 수비는 에메르송, 로메로, 다이어, 레길론, 미드필더의 호이베르, 스킵, 은돈벨레, 공격수의 손흥민, 케인, 모우라를 내세우며 아스톤빌라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흥민과 케인 듀오의 활약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선수가 합작한 골은 없었고, 손흥민이 홀로 토트넘을 책임지며 전방위적인 활약으로 토트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전날 스퍼스웹에서도 손흥민이 케인보다 더 중요한 선수라고 대놓고 증거들을 쏟아냈는데, 자국 선수보다 외국인 선수를 대놓고 더 높게 평가하니까 손흥민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이 경기에서 득점이 없었는데도 MOM으로 선정되는 미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4분엔 수비 진영에 내려와 있는 손흥민은 3명의 에워싸여 있는데도 볼을 뺏기지 않고, 뺏기려 할 찰나에는 박지성을 연상케 하는 집념으로 파고들어 다시 소유권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이 손흥민 같은 경기 자세만 보인다면 정말 최강팀이 될 듯한데요. 이런 수비 부분까지 팬들은 손흥민의 매력에 빠지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손흥민의 컨디션은 100%로 올라온 듯 했습니다. 뛰기만 하면 상대 수비수를 앞지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또한 전반 17분 모우라의 환상적인 전진 패스를 손흥민이 침투하여 박스 안에서 볼을 잡고 슈팅까지 하는 모습도 이제 토트넘 팀의 레벨에 맞는 경기력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골이 터집니다. 전반 27분 미드필더 진영에서 손흥민이 볼을 경합하며 중원 사령관이 돕게 되고 볼을 탈취하여 역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이베르와 손흥민이 함께 질주하다가 호이베르가 손흥민에게 볼을 건넸는데, 손흥민이 상대 선수와 1대1을 하려다가 갑자기 횡으로 기가 막힌 패스를 하더니 호이베르가 박스라인 밖에서 정확성을 노린 킥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의 리그 1호 공격 포인트가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엔 창의적인 패스를 만들어주는 선수가 없다는 게 최대 단점인 상황인데, 이를 손흥민이 메꿔주고 있었습니다. 1대0으로 앞서 나간 토트넘은 계속해서 아스톤빌라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37분엔 또 한 번 승리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말 소름 돋기도 했는데, 공격이 막히면서 손흥민의 위치가 상대 골키퍼와 같이 있었는데, 상대 골키퍼가 볼을 손으로 밀어주면서 빌드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미 전반 마지막으로 가고 있었고 체력이 떨어져 있을 손흥민인데 갑자기 전속력을 내면서 수비를 압박하더니 강한 몸싸움으로 투지를 불태워줬습니다. 손흥민의 파울로 인정이 됐으면서도 극찬받기에 충분했죠. 이게 어떻게 20만 파운드 선수입니까? 50만 파운드를 줘도 아깝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후반전에도 토트넘의 공격 중심은 손흥민이었습니다. 후반 7분에 오른쪽 윙백인 에메르송이 드디어 멋진 슈팅과 드리블, 돌파, 크로스까지 자신의 클래스를 제대로 선보였고, 크로스가 손흥민에게 날아오자 여지없이 발리 슈팅으로 상대를 위협했습니다. 수년 동안 토트넘 플레이를 보면서 이렇게 오른쪽 윙백의 활약이 멋져 보이는 건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후반 10분경에는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고, 후반 11분에는 케인의 크로스를 슈팅으로 연결하기 위해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후반 14분에는 왼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잡았지만 선방에 막혔습니다. 계속된 공격 속에 토트넘은 일격을 당하게 됩니다. 후반 21분에 아스톤빌라의 크로스에 다이어가 산책만 하다가 골대로 달려들어온 선수를 놓치고 결국 와킨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재였다면 다이빙을 해서라도 막았을 텐데. 다이어는 손만 번쩍 들었을 뿐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자체가 토트넘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보니 언제든 골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고, 이를 손흥민이 또 한 번 제대로 돕습니다. 후반 26분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건네받은 손흥민이 질주를 시작하더니 환상적인 몸놀림으로 드리블을 하며 수비를 따돌리고 날카로운 크로스로 모우라의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손흥민의 기뻐하는 모습보다 카리스마 있는 표정으로 토트넘에 내가 있다라며 포효했습니다. 손흥민의 드리블은 수비수가 힘들 수밖에 없죠. 상대 수비수는 손흥민은 본래 장점인 가마차기 슈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한 듯 그 방향만 막으려다가 손흥민이 갑자기 방향을 틀고 돌파해버리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MOM이 선정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어시스트는 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책골이냐 모우라의 골이냐인 부분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쉽게도 자책골로 인정된 듯합니다. 이제 팬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였죠. 손흥민의 골도 기대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욕심내기보다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지키겠다는 집념을 보여줬고 잘 버텨내며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으로 2대1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연 최우수 선정에 팀 내 최고 평점을 받게 되었고, 양팀 감독마저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극찬하기만 했습니다. 산투 감독은 손흥민이 팀을 공격적으로 이끄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거기다 팀에는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기량을 발휘하면 팀 플레이가 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빌라의 스미스 감독은 우리는 경기 시작을 잘했지만 토트넘에는 손흥민이라는 걸출한 선수가 있었다. 뛰어난 손흥민은 수준이 달랐다. 손흥민이 승리를 이끌었고 우리에게 문제를 야기했다. 이렇게 손흥민의 활약으로 인해 승부가 갈린 것을 인정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최고 평점 9점을 주었습니다. 골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BBC에서는 손흥민에게 최고 평점을, 그리고 케인에게 최저 평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트위터에서는 이 경기의 히어로가 누구냐는 질문에 로메로, 에메르송, 손흥민, 호이비에를 놓고 경합을 시켰는데 단연 손흥민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팬들은 우린 이런 경기력을 원했어. 그걸 손이 만들었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야. 우린 손흥민의 팀이야. 반대하는 사람, 손이 팀의 엔진이란 걸 이 경기로 증명이 됐어. 11명의 경기에 손만 보였어. 그가 지배했어. 케인은 또 실망만 줬어. 손흥민은 다행히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게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 후에 팀에 복귀하면 뉴캐슬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2연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순위는 다시 급등하게 되죠. 그러려면 우선 9월처럼 다치면 안 되겠죠. 손흥민과 황희찬의 활약으로 이제 국가대표에서도 꼭 이란을 꺾길 바라봅니다. 손흥민 진정 자랑스럽습니다. 손흥민 파이팅!